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아침도 무사히 눈 뜨셨습니까? 아이고,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나이 들면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문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발 여기저기 안 아프게 해주소서.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나이가 들수록 보약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밥상 위에 있어요. 반찬 하나, 국 한 숟갈, 간식 한 줌. 그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유독 애정하는 게 있죠. 바로 검은 콩입니다. 서리태, 흑태. 이름도 근사해요. 검은 보석, 밭에서 나는 소고기, 머리카락 빠질 때도 검은 콩, 혈관 걱정될 때도 검은 콩, 입이 심심할 때도 볶은 콩 오독오독. 아이고, 이거 하나만 잘 챙겨 먹으면 100살까지 간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검은 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검은 콩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검은 콩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랑 먹는 방법이 안 맞으면 탈이 날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콩 종류는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속을 뒤집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오늘 그걸 재미있게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검은 콩이 나를 살린다가 아니라 검은 콩이 내 몸이랑 맞는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네에 이땡땡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주 성실한 분인데 건강방송을 진짜 열심히 보십니다. 방송에서 콩이 좋다, 단백질 좋다 한마디 하면요, 그 다음날 바로 실천하세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검은 콩 두유를 매일 한 병씩 마신다. 그랬더니 건강검진 수치가 더 나빠졌어. 왜 그런 거냐? 할아버지가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길래 먹었는데 왜? 이거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콩은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많고 좋지만 콩에는 칼륨과 인인산 같은 미네랄도 꽤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그걸 조절해주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진행된 단계의 분은 칼륨인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서 섭취량과 종류를 꼭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신장지루한 식사 지침에서는 이니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 콩류,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고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검은 콩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 콩팥 상태에 따라 양과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 건강식은요, 좋다더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감당하나로 먹는 겁니다. 특히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을 공포처럼 말할 필요는 없고 원리를 알면 됩니다. 어떤 영상들 보면 검은 콩이랑 땡땡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저는 겁주고 싶지 않아요. 대신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과 치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치즈 같은 유제품도 콩도 인이 들어있는 단백질 식품에 속합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인 제한이 필요한 분이라면 콩과 유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 혈중 인 조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장 관련 기관에서도 이는 콩류와 유제품 같은 단백질 식품에 존재하고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치즈가 독이다가 아니고요.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합쳐서 많이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 하나 해볼게요. 콩팥이 튼튼할 때는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가 새 거예요. 물 많이 부어도 쫙쫙 걸러요. 근데 필터가 오래된 분들은요, 갑자기 큰 양의 물을 콸콸 붓거나 찌꺼기가 많은 걸 한꺼번에 부으면 필터가 힘들죠. 음식도 똑같습니다. 건강식도 한꺼번에 몰아먹으면 콩팥이 놀랍니다. 볶은 콩이 고소하니까 익었겠지?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사례입니다. 박땡땡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나는 과자 안 먹어. 건강하게 볶은 콩 먹어.
하시면서 프라이팬에 콩을 달달 볶아 한 줌씩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이상하대요. 배가 뒤틀리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고 아이고 내가 체했나? 병원 갔더니 큰 병은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덜 익은 콩이나 콩 제품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콩에는 렉틴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일부 콩류는 날 것이나 덜 익혔을 때 속을 심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콩류를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끓는 물에서 충분히 가열하는 조리법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겉이 갈색이면 다 익었겠지가 아닙니다. 콩은 스별, 즉 물과 열이 같이 들어가야 안전하고 부드러워져요. 어르신들께 제가 권하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검은 콩을 간식으로 드시고 싶으면 가능하면 불린 뒤에 삶거나 찐 콩을 드시고 정말 볶고 싶으면 삶은 다음 살짝 볶아서 향만 내세요. 이렇게 하면 속도 편하고 안전성도 올라갑니다. 이건 콩뿐 아니라 여러 콩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 원칙입니다. 검은 콩 두유에 꿀 듬뿍. 그 순간 건강식이 디저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진짜 많아요. 최땡땡 어르신이 검은 콩을 삶아서 믹서에 갈아요. 이게 건강 비결이야. 그런데 맛이 밋밋하니까 꿀을 넣습니다. 조금만이 한 스푼이 아니고요. 2스푼, 3스푼. 아이고, 그래도 건강식인데 뭐. 근데요, 이렇게 되면 검은 콩이 가진 장점이 사라진다기보다 당이 확 올라가면서 특히 당뇨가 있거나 경계인 분들은 건강식이 아니라 달달한 음료만가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콩을 갈아 드신 건 100점인데 거기에 설탕 넣는 순간 0점으로 깎입니다. 좀 과장 같죠?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검은 콩 자체는 섬유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지만 정제당을 많이 더하면 혈당 관리에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맛이 필요하면 꿀이나 설탕을 듬뿍 넣기보다 처음에는 아예 안 달게 드시기 어렵다면 아주 조금만 또는 계피 같은 향신료로 향을 주거나 견과류 몇 알로 고소함을 보강하는 쪽이 낫습니다.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로 갑상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르신들 중에 갑상선 약 레보티록신 같은 약 드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이 어느 날 그러세요. 나는 약도 잘 먹는데 수치가 들쭉날쭉해. 왜 그래? 여기서 꼭 점검할 게 있어요. 콩대두 두유 등 이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약 먹는 시간과 콩 섭취 시간을 떼어놓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이건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약 흡수에 영향 줄 수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또 하나, 콩의 이소플라본과 갑상선 기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요오드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대체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강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흡수 이슈 때문에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갑상선 약은 보통 공복에, 그리고 콩이나 두유는 시간을 충분히 띄워서 이건 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이 제대로 흡수되게 하는 생활 요령이에요. 통풍이 있거나 요산이 높은 분은 한꺼번에 많이가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풍 이야기입니다. 통풍 있는 분들은 발가락이 욱신욱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건강방송 보고 검은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두 포함 콩은 퓨린과 요산 이야기가 따라다닙니다. 연구들을 보면 대두나 대두 단백을 섭취했을 때 단기적으로 혈중 요산이 오를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 반면 두부 같은 일부 대두 식품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도 보고됩니다. 즉, 사람 상태와 제품 형태,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있는 분께는 검은 콩을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한꺼번에 과량을 피하고 주치의 영양사 지침에 맞춰 조절이 원칙입니다. 특히 발작이 왔을 때는 무엇이든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그 시기에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조금 전문적인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콩 껍질 쪽에 피트산 같은 성분이 있어서 어떤 미네랄, 철, 아연 등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된다, 이런 말도 돌죠. 중요한 건요, 이것도 공포로 들을 게 아니라 조리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구들에서 탐콩이나 곡물을 불리고 영어로 스와킹, 익히고 쿠킹, 발효 퍼멘테이션 하는 과정이 피트산을 줄이고 미네랄 이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 가능하면 날것, 덜 익힘보다는 충분히 불리고 잘 삶아서 또는 발효된 형태, 예를 들어 청국장, 낫또 등 것도 가끔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발효식품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혈압이나 부종 있는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검은 콩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먹는 법을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은요, 겁먹는 게 아니라 요령입니다. 첫째, 콩팥이 약하신 분, 만성 콩팥병 진단 받으신 분, 혈액검사에서 칼륨인이 높다 들으신 분은 검은 콩을 매일 대용량으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세요. 콩류와 유제품 같은 단백질 식품은 인을 포함하고 신장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은 콩은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삶는 것이 기본입니다. 콩류의 렉틴 관련 안전 이슈는 충분한 가열로 예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볶은 콩이 고소하니까 괜찮겠지보다는 삶고 나서 볶기가 속 편합니다. 셋째, 검은 콩 두유를 드실 때는 설탕꿀을 보약처럼 넣지 마세요. 콩은 콩대로 먹고 단맛은 채소로. 어르신들 건강식은 혀가 아니라 혈관이 기억합니다. 넷째,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콩 섭취와 약 복용 시간을 떼어놓기, 콩이 갑상선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섯째,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검은 콩이 좋대 하고 갑자기 한 대접씩 드시지 마시고 소량부터 몸 반응을 보면서 필요하면 상담, 대두 섭취와 요산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혼재하므로 개인 맞춤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장이 예민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은 검은 콩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양을 천천히 늘리기. 콩은 좋은데 장이 놀라면 좋은 것도 불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결론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들, 좋은 음식이란 건요, 광고가 말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식재료예요.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탈이 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다른 하나는 조리와 섭취 방법이 맞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한마디만 마음에 붙이세요. 좋다더라는 참고만 하고 나한테 맞느냐를 기준으로 먹자.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인데요. 검은 콩을 부엌에서 보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약이 될 수도 있고 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잘 다루겠다. 이 마음으로 드시면요, 검은 콩은 진짜로 우리 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검은 콩을 당장 버리실 필요도 없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콩팥이 괜찮은가? 나는 약을 먹고 있는가? 나는 콩을 어떻게 조리해 먹는가? 나는 단맛을 과하게 넣고 있지는 않은가? 이 네 가지만 점검하시면 검은 콩은 여전히 훌륭한 밥상 친구입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무섭게 겁주는 건강 정보 말고 웃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